부동산 관련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폭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공실률이 늘어나는 게 여기서 문제냐? 안녕하세요. 6월 셋째 주 미국의 4%로 내려온 CPI, 고용지표 둔화 속 상승한 소비, 소비자 심리 개선,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동결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현재 뜨겁지도 그렇다고 차갑지도 않은 최적의 상태인 골디락스에 대한 강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증시는 또 강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연준이 점도표를 통해서 연내 25bp 인상을 2번 할 것이라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증시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 질의응답 시간에서 제롬 파월의 6월 금리 인상을 멈춘다라는 결정이 아닌 스킵을 한다는 가볍지만 좀 큰 만실수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금리 인상을 결정하겠다고 발언을 하면서도 막상 강한 경기 신호 데이터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인상 대신에 동결을 택한 연준의 결정을 시장은 매우 비두기적으로 받아들여서 나스닥은 2019년 이래로 가장 긴 8주 연속, S&P는 5주 연속, 다우존스는 3주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 완화를 아직까지 고수하면서도 올 하반기 2% 물가 달성 및 임금 상승, 소비 주도에 의한 2% 물가 유지에 대한 강한 기대감으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니케이 225 증시가 5개월 연속 31% 이상 상승하면서 버블 경제 이후 33년 만에 최고치를 거의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이 생각하는 소프트 랜딩, 노랜딩, 골디락스 등의 낙관론에 힘입어서 이 상승한 글로벌 증시와는 대조적으로 느리지만 서서히 진행이 되는 위험한 신호가 상업용 부동산에서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쪼여지는 돈줄에 대해서 다뤘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쪼여지는 돈줄과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상업용 부동산의 위험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공실률이 늘어나서 상업용 부동산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 본격적으로 여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거주 목적이 아니라 수익 창출 목적의 오피스, 상가, 호텔, 다가구 아파트 등을 일컫습니다. 현금이 많으면 일시불로 사겠지만 보통 개인이나 투자단체에서는 이렇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매입을 하는데 이때 건물을 담보로 건물 평가액에 비례한 금액을 대출을 받습니다. 오피스 건물의 경우 한때 모든 IT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실리콘밸리로 몰려갔을 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오피스 공간을 구하기 힘들다 보니 렌트비도 올라가고 건물 가치도 상승했었죠.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상점들도 장사가 잘 돼서 건물주는 월세도 더 높게 올려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상가 수익률도 오르니 건물 가치도 함께 상승했죠. 하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 IPO 시장이 침체가 되자 투자받지 못한 스타트업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망해가고 코로나 기간 동안 인력을 초과 고용한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량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IT의 경우 전년 대비 30배가 넘는 13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은 해고 수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경기 하락 국면에서 회사가 문을 닫거나 사람들을 해고해서 공실률이 늘어나는 것은 나중에 경기가 다시 회복을 하면은 회복이 될 수가 있는데 코로나 이후 일상화가 된 재택근무로 인해서 구조적인 출근율 감소로 미국의 주요 도시들의 공실률이 코로나 이전 대비 모두 가파르게 치솟은 상태입니다. 특히 테크 기업들이 가장 많이 포진됐던 샌프란시스코의 치솟은 공실률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오피스의 공실률이 늘어나게 되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테니까 상권의 매출에 타격이 오고 수익이 나지 않는 점포부터 백화점까지 공실률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도심의 슬럼화가 진행되어 절도, 범죄가 증가하게 돼서 남아있는 회사나 상점들마저 자리를 빼는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 웨스트필드가 샌프란시스코의 쇼핑몰을 담보로 받은 5억 5,800만 달러의 대출 상환을 멈추겠다며 디폴트 선언을 했습니다. 파크 호텔즈 리조트 역시 샌프란시스코 내 힐튼 유니언 스퀘어와 파크 55 두 개의 프리미엄 호텔의 소유권을 넘기면서 7억 2,500만 달러의 대출 상환을 멈췄습니다. 2016년 당시 1조 5천억 달러에 달했던 이 평가액이 지금은 한 반 정도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 살아날 것만 같았던 중국의 경우도 상업도시 홍콩 공실률은 또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임대료는 거꾸로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공실률이 늘어나는 게 문제냐? 공실률이 증가하면 상업용 부동산의 수익이 악화되고 대출의 담보인 건물가액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대출 만기 때 건물 가격이 대출 받을 때보다 상승을 해 있으면은 건물을 팔아서
대출금 갚고 차익을 챙기거나 바로 대출 연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건물 가격 하락을 해 있다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 가치가 하락했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겠죠. 이전에 무제한 양적완화 제로금리 시대였다면은 대출 연장을 못 받으면은 옆에 은행 가가지고 쉽사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1년 3개월간 가파른 금리 상승, 그로 인한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대출 심사 강화로 이게 재대출마저 매우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농업, 비거주에 대한 상업용 부동산 대출 심사를 강화한 미국 은행의 비율이 7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재대출을 못 받아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 건물주는 건물을 헐값에 매각을 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출해준 은행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및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대출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 대출 및 파생상품 투자 손실로도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 미국 전체의 대출 잔액을 살펴보면 총 4,100개의 은행 중에서 25개의 대형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중소형 은행들의 비중이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서는 중소형 은행이 대형 은행보다 이렇게 2배나 높은 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상업용 부동산의 악화가 대형 은행보단 미국 전 지역에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중소형 은행들을 크게 타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CMBS 론의 경우 2010년 만기일시 상환 방식의 비중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 완화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적은 원금으로 대출 레버리지를 끼고 쉽게 건물을 매입하여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은 갚지 않고 임대 수익으로 이자만 납부해도 여태까지 문제가 없어왔기 때문에 2022년까지 만기일시 상환 비율이 85%까지 치솟게 되었습니다. 오피스 건물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 공실률은 늘어나고 임대료는 하락하다 보니 임대 수익이 감소하게 되면서 반년 사이 대출 연체율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대출이 만기일시 상환 방식이다 보니 은행에서 원금을 회수하기 힘들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3년간 총 1.5달러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금이 만기가 될 예정인데, 신용평가회사 피치에 따르면 23년 4월에서 12월 사이 35%의 CMBS가 현재 고금리 상황, 부동산 수익률과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재대출을 받지 못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2024년 만기하는 CMBS 오피스 대출의 50%가 연체 위험이 있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CMBS의 연체율 증가와 재대출을 받지 못해 디폴트를 하게 될 거란 우려로 인해서 CMBS의 수익률도 거의 1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도 24년, 25년, 26년 줄줄이 상업용 부동산 채권의 만기가 벽을 세우고 있으나, 부동산 관련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코로나, 유럽 부채 위기, 금융 위기 수준으로 폭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저금리에 싸게 대출을 받았었던 원금을 갚거나 연장을 하려면은 금융위기 이래로 가장 높이 치솟은 금융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위험 신호일지, 아니면 일부 조그만한 섹터에서만 잠깐 일어나고 잠잠해지는 신호일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고, 은행은 역마진이 나서 신규 대출, 재대출을 축소를 하고, 고금리 속에 기업이 망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업들은 인원을 해고를 하여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가파르게 늘어나게 되며, 임대 수익과 건물 가치가 하락하여 저금리 시절 싸게 만기일시 상환으로 레버리지를 땡겨다가 임대 수익으로 이자율만 내던 건물주들이 이제는 재대출을 못 받게 생겼고, 가뜩이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단기 채권 금리가 치솟아서 단기 금융펀드로 중소형 은행들의 예금이 빨려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장 큰 비중을 실은 중소형 은행들의 대출 부실화 우려까지 도미노처럼 하나하나 딱딱 들어맞으면서 넘어지는 이 상황이 단순 기후가 아니라 뭔가 공짜 수준으로 돈을 빌려다가 돈 환장 파티를 한 이후에 머리가 깨져나가는 숙취 해소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원래 이번 영상에서는 리딩 이코노믹 인덱스에 대한 내용도 함께 커버를 하려고 했으나 미국 기준 6월 22일 목요일 따끈한 5월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최신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제가 함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